신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 왕위 계승 방식이 오늘날의 왕조들과는 사뭇 달랐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혈통만으로 왕위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신하들의 합의나 특정한 기준이 적용되기도 했죠.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신라 제3대 왕인 유리2사금의 즉위 과정입니다. 유리2사금은 누구였을까? 유리2사금은 신라의 제2대 왕인 남해차차홍의 태자로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어받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운제 부인으로 전해지며 왕비에 대한 기록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그의 왕비가 일제 갈문왕의 딸이었다는 설과 박씨, 성을 가진 허루왕의 딸이었다는 설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리는 즉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시 신라에는 대보라 불리는 고위 관리가 있었는데 이 직책을 맡고 있던 타레가 왕위 계승을 두고 유리와 경쟁을 벌인 것이죠. 타레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신라에 귀화한 이후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왔고 신라의 왕위 계승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해차차홍이 세상을 떠나자 유리가 왕위를 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타레는 이에 대해 왕은 신성한 존재이므로 아무나 감당할 수 없다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시험을 제안합니다. 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가 많다고 하니 떡을 깨물어 누가 이가 많은지를 확인해 봅시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유리가 타레보다 이가 많았고 이에 따라 신하들은 유리를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유리는 이사금이라는 새로운 왕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유리2사금은 신라에서 이사금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전 왕들은 거서관과 차차홍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지만 유리의 즉위 이후 이사금이 신라 왕의 공식적인 칭호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사금은 무슨 뜻일까요? 역사학자 김대문은 이사금이 신라어로 입금, 즉 이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유리와 타레가 이가 많은 사람을 왕으로 삼았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 만큼 신라에서는 왕위 계승에 있어 나이와 연장자의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도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사금이 단순히 연장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승자 또는 후계자를 뜻하는 용어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신라가 부족연맹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시기에 특정 가문의 후계자를 지칭하는 명칭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사금 칭호는 이후 18대 실성왕 때까지 사용되다가 신라의 왕권이 점차 강화되면서 마립간이라는 새로운 칭호로 대체됩니다. 유리2사금의 즉위 과정은 신라 초기에 왕위 계승 방식이 단순한 세습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혈통뿐만 아니라 군주의 덕망과 신하들의 합의, 때로는 독특한 기준이가 많은 자에 적용되면서 왕이 결정되었죠. 이러한 과정은 신라가 초기에 강력한 왕권을 가진 국가가 아니라 여러 부족이 연합하여 형성된 국가였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왕위 계승도 단순히 왕가의 직계 후손에게 돌아가기보다는 신하들의 동의와 특정한 자격 요건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유리2사금의 즉위 이야기는 신라의 독특한 왕위 계승 방식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단순한 혈통 승계가 아닌 신하들의 합의와 상징적인 시험이가 많은 자를 통해 왕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신라 사회의 특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신라는 이후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발전하면서 왕권이 점점 강해졌고 왕의 칭호도 변화해갔습니다. 하지만 유리2사금의 즉위 과정은 신라 초기 정치 체제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